파이널 특강 3회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요와 공급으로 들어갈게요. 수요 공급은 3문제 내지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몇 문제가 출제가 되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탄력성. 근데 올해는 탄력성에서 이론 문제 놓을 것이고 계산 문제 놓을 거기 때문에 탄력성에서 2개. 그럼 탄력성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수요 공급은 전체 최소한 4문제는 출제가 될 걸로 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 제목 한번 보시죠. 수요와 공급의 개념인데 수요와 공급의 개념은 예외 없습니다. 해마다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해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제일 중요한 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는 것. 올해 얘가 한 문제로 출제가 되든 아니면 지문 하나로 출제가 되든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유량과 저량에 관련된 내용들. 자, 그 이외에는 지문 하나씩 언급되는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다 교재에 언급을 했으니까 교재 중심으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동그라미 1번을 봅니다. 실제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면 만약 문제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는 것이다. 뭐 틀린 것 찾아라, 옳은 것 찾아라 이렇게 나올 때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키워드를 볼 수가 있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차례차례 아파트 가격 하락이 이렇게 읽어야 되겠습니다만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를 만났을 때 수요 곡선 상에서라는 단어를 빨리 보는 게 좋겠죠. 그럼 1번 지문을 들어가기 전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고 갑시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는 기준은 2가지죠. 하나는 뭐라고요? 가격. 두 번째는 각각의 정의인데 이제 그 정의도 정말 직관적으로 필요한 것만요. 수요량의 변화가 정답이라면 키워드는 뭐죠? 곡선상. 그러니까 여기서 곡선상이라고 했죠. 이게 키워드라고요. 그럼 곡선상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 그럼 수요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곡선 자체라고 놓으면 수요의 변화. 따라서 동그라미 1번은 가격이 아니라 키가 뭐죠? 예상입니다. 예상이니까 틀린 거죠? X. 자, 그래서 1번은 더 이상 볼 거 없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틀린 거니까. 자, 이제 여기서는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수요자가 예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이 하락할 거야. 그럼 지금 살 이유가 없죠.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 그럼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가겠죠.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렇게 정확하게요. 그러니까 1번 지문은 무조건 시험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자, 동그라미 2번으로 갑시다. 1번과 2번을 비교하면서 가보세요. 수요의 변화가 맞다면 지문에는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죠. 첫 번째는요. 가격 이외가 나오든지 두 번째는요. 곡선 자체가 나와야죠. 그런데 지문을 보니까 동일한 가격 수준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동일한 가격 수준이라는 말은 동일한 가격 수준이라는 얘기는 가격 이외가 변했다는 얘기죠. 즉 동일한 가격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가격 이외가 변했다는 거니까 가격 이외가 변했다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수요의 변화 이렇게 답을 찾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은 우리가 4가지를 세팅시켜야죠. 수요량, 공급량, 수요 가격, 공급 가격 중에서 공급 가격은 최소, 나머지는 최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우리 파이널 교재요. 제일 마지막으로 가서 76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76페이지 보시면 파이널 핵심에서 2가지를 추가로 수록했는데 하나는 최대와 최소 개념이고 아래쪽 내려가시면 출제 빈도 높은 숫자 그래서 개론에서 자주 출제되는 숫자와 관련된 내용들 쭉 언급했습니다. 자, 거기서 최대 최소를 보시면 딱 그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1번에 공급 가격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서 동그라미 2번에
공급 가격을 보세요. 공급 가격만 채소의 개념이고 나머지는 다 최대. 그러니까 최대 채소는 거기다가 다 묶어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딱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3번은 정확하다, 그죠? 자, 4번으로 가볼까요? 자, 4번에서 키는 소득 효과냐, 대체 효과냐. 내용을 쭉 설명하고 이거는 소득 효과 때문이다. 이거는 대체 효과를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놓을 때는 뭘 본다고요? 실질 소득. 실질 소득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소득 효과. 실질 소득이 안 보이면 대체 효과. 실질 소득이 있으면 소득 효과. 실질 소득이 안 보이면 대체 효과. 동그라미 5번. 출제가 아주 높은 내용이죠. 토지의 공급은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물리적인 공급과 경제적인 공급. 물리적인 공급은 부정성 때문에 불변이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수직. 탄력도로 표현한다면 완전 비탄력. 그러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 따라서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 다 똑같은 표현이죠. 경제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왜 가능합니까?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상향합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자, 문제 하나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틀린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1번. 어떤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옵니까? 곡선상. 그러니까 1번처럼 이렇게 앞부분에 배치하고 있으면 훨씬 편하죠. 자, 곡선상에서 이동했으니까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정확합니다. 이때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가격. 따라서 1번은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자, 2번 표현을 좀 정확하게 해요. 자, 좀 더 뒤에 이론 정리로 가서 조금 더 정확하게 보기로 하고.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첫 번째 키가 뭐죠? 모두 같은 폭으로 이동했다. 모두 같은 폭,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10% 증가, 10% 증가. 수요 10% 증가, 공급 10% 증가. 즉, 곡선이 둘 다 이동을 하고 이동의 크기, 폭이 같으면 가격과 거래량 중에서 어느 한쪽은 불변이다. 근데 어느 쪽이 불변인지는 무엇으로 결정하기로 했죠? 곡선들의 이동 방향. 증가 감소가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했으니까 그럼 결론은 가격은 불변. 따라서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정확합니다. 그럼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요? 거래량은 변해야죠. 거래량이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뭘로 결정합니까? 수요. 수요가 증가니까 거래량은 증가이 되는 거죠. 다음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역시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들. 자, 100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것들만 정리한 거예요. 자, 갑니다. 동그라미 3번 첫 번째 키는 완전 탄력. 완전 탄력이면 가격은 불변. 그죠? 두 번째 키는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거래량은 증가.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4번은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입니까? 일단 제목부터. 탄력성과 수입과의 관계. 탄력성과 수입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죠? BB. 앞에 B는 비탄력, 뒤에 B는 비례. 근데 무엇이 비례한다는 얘기죠? 가격과 수입이. 그러면 동그라미 4번 같은 문제를 만나면 탄력성을 먼저 결정해야죠. 탄력성이 1이랍니다. 단위 탄력적이죠. 그러면 단위 탄력적일 때는 일절 고민할 게 없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수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수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입니다. 동그라미 5번으로 갑니다. 앞선 문제와 비교해 보세요. 앞선 문제는 내용을 쭉 설명하고는 이것은 대체 효과 때문입니다. 소득 효과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왔던 것이고 이번은 그게 아니죠. 대체 효과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물어본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대체 효과 앞을 봅니다. 임대료가 상승했다 그랬죠. 그럼 임대료 수요는 감소하겠죠. 대체를 시켰으니까 다른 재화 수요는 증가한다. 다음 11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에서는 키가 뭘까요? 이제 곡선 자체. 그러면 곡선 자체라는 얘기는 수요의 변화죠. 그럼 수요의 변화가 옳은 지문이라면 지문에는 가격 이외가 나와야 되는데
가격이 나왔죠. 그렇다면 이것은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라고 해야죠. 따라서 X. 동그라미 2번으로 가겠습니다. 결론은 생산요소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생산비가 감소했죠. 생산비가 감소하면 공급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 그럼 곡선은 어느 쪽으로? 오른쪽.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공급이 증가했대요. 공급이 증가하면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이죠. 자, 두 번째 키는 탄력성이 크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탄력적이죠. 탄력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양이 많이 변한다. 그럼 탄력적이라고 했으니까 양의 폭은 커지고 가격의 폭은 작아진다. 이렇게 나와야죠. 의미를 정확하게요.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비탄력적이다. 가격이 많이 변한다. 탄력적이다. 양이 많이 변한다. 그러면 탄력성이 큽니다. 그랬으니까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변해야죠. 따라서 양의 폭은 커지고 그럼 반대로 가격의 폭은 작아진다. 그럼 3번 지문을 다시 보세요. 자, 3번 지문에서 균형 가격이 하락하거나 균형량이 증가하는 것과 탄력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공급 증가 때문이고 두 번째, 이동의 폭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이것이 탄력성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탄력성은 뭐라고 하느냐? 탄력성은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규제를 강화시켰대요. 자, 이렇게 되면 생산을 하는 게 쉽다, 어렵다. 탄력, 비탄력. 비탄력적이라면 기울기는 어떻다고요? 완만하냐, 가파르냐를 결정해야죠.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비례입니다. 그럼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탄력성이 적다는 뜻이니까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구분 정확하게요. 따라서 틀린 걸 찾는 거니까 답은 4번 됩니다. 옳은 걸 찾는 거네요. 자, 그럼 답은 5번 되겠네요. 자, 동그라미 5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5번에서 키를 선택해 보세요. 곡선상. 그럼 곡선상이라는 말은 무슨 변화죠? 수요량의 변화죠. 이게 옳은 지문이라면 지문에는 뭐가 있다? 가격. 따라서 답은 5번 됩니다. 수요 공급의 개념이 불편한 이유가 말입니다. 문제 속에 수요 공급에 관련된 내용들이 몽땅 다 나와요. 몽땅 다 나오고 여기서 그래서 탄력성도 같이 언급하고 균형점의 이동도 같이 언급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 핵심 체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볼까요? 먼저 우리가 부동산 수요 그러면 유효 수요라고 정의하죠. 유효 수요를 뭐라고 하죠? 사고 싶은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살 수 있는 돈도 있어야 되고 자, 부동산 수요 일정 기간이라는 말을 썼죠. 욕구와 능력을 합쳐서 우리는 유효 수요라고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 2번. 유량과 저량 기본적으로 구분해야죠. 자, 그런데 유량과 저량을 구분할 때는 재무상태표를 먼저 기억해 보세요. 차변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죠.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는 것들은 공이다 저량 정보. 반면에 유량은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는 것으로 판단하세요. 그렇다면 첫 번째 세후 현금 수지 불문하고 공이다 수익이죠. 돈이 들어왔죠. 그러면 유량. 투자를 했다 돈이 나갔죠. 소비했다 돈이 나간 거죠. 유량. 재고량은 저량이죠. 자산의 변동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했죠. 저량의 변동분은 유량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나 변동분을 이야기할 때는 유량이 되는 겁니다. 보급률은 저량이겠죠. 자, 임대료, 돈 들어온 거죠. 가격은 저량이죠. 따라서 여기서 제시된 조건 중에 저량 변수는 3개가 됩니다. 3번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저량의 공급량, 구분을 잘 해봐요. 저량이라고 했으니까 일정 시점이라고 해야죠. 그런데 수요의 경우에는 유량의 수요든 저량의 수요든 반드시 욕구라는 개념이에요. 샀다는 개념이 되면 틀리는 겁니다. 사고 싶다는 개념인데 공급일 때는 표현이 약간 달라집니다. 물론 공급도 둘 다
팔고 싶다는 의미긴 한데 부분을 정확하게요. 유량의 공급이면 신축이죠. 신축이니까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 공급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량의 공급은 재고 주택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정확하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왜 이 지문만 언급했느냐. 장난치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요.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 첫 번째 키는 현재라는 표현이죠. 현재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정보는 무슨 정보? 저량의 정보. 근데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한대요. 존재한다. 뭐라고요? 저량. 그러니까 현재가 저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다 만일 공급하고 있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존재한다. 그럼 1,500만 채 이름은 저량의 공급량. 쓰세요, 거기다가. 저량의 공급량. 근데 그 중에 100만 채는 공가로 남았대요. 나머지 1,400만 채가 저량의 수요량이 되는 겁니다. 5번 질문으로 가볼까요? 공급 가격. 어떻게 우리 기억했죠? 수요 가격, 공급 가격, 수요량, 공급량 중에 공급 가격이란 공급자가, 집을 팔려는 공급자가 팔려고 하는 가격이니까 이 가격이 최대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최소죠. 최소 10억 원 받아야 되겠습니다. 최소. 12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수요 공급의 변화 요인과 탄력성 이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수요 공급의 변화 요인, 역시 항상 시험 문제입니다. 항상 시험 문제인데 한 문제로 놓을 거냐, 지문 하나로 놓을 거냐, 이것만 다를 뿐이죠. 자,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구분해 볼까요?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비례입니다. 그럼 1번 지문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요 곡선 기울기 절대값이 크다. 기울기가 큽니다.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비례라고요. 그럼 탄력성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2번에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이 우리가 뭐라 그랬죠? 가격이 많이 변한다. 가격이 많이 변한다. 그러니까 가격 변화율이 크다는 지문이 맞다는 얘기죠. 가격의 변화율보다 양의 변화율이 작다고 해야, 그렇죠? 가격이 많이 변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2번은 X. 3번으로 들어갑니다.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라고요? 탄력성과 임대 수입의 관계. 이때는 뭘 빨리 떠올린다고요? BB. 앞에 B는 비탄력, 뒤에 B는 비례. 무엇이 비례한다고요? 가격과 수입이. 그러면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탄력성을 찾아보세요. 1보다 작다. 비탄력이죠. 그럼 우리가 기억하는 조건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가격을 확인합니다. 가격이 상승했대요. 그럼 비례니까 수입은 증가한다. 동그라미 3번 지문의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은데 넣을 때마다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아서 이번에는 넣을 수 있는 형태를 다 제시했습니다. 탄력적인 경우, 비탄력적인 경우, 단위 탄력적인 경우를 다 제시했으니까 여기서 제시한 것을 기계적으로 빨리 숙달해서 답을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만 해놓으시면 될 겁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용도가 다양하대요. 용도 전환이 용이하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탄력적이죠. 탄력성이 커진다. 다음 동그라미 5번. 부정성 때문에 완전 비탄력. 그래프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수직.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0. 완전 탄력적이다. 수평.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 부호까지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13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탄력성입니다. 동그라미 1번 어떤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옵니까? 대체제. 대체제가 많다. 탄력적이다. 대체제는 탄력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런 거죠. 다음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첫 번째 키는 뭐가 된다고요? 자, 다시 2번 들어가기 전에 2번 지문은 탄력성과 균형점의 이동, 균형점의 이동, 탄력성과 균형점의 이동. 만일 5문제가 출제가 되면 따로따로 출제가 될 거고 5문제가 아니라면 한 문제 속에 다 같이 놓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시험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2번을 잘 봅니다. 탄력성과 균형점의 이동을 물어보는 경우에 탄력성에서 완전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완전자가 들어갔을 때는 얘를 첫 번째 키로 잡아야죠. 완전 탄력적이다. 그래프 형태는 수평, 어디가 불변, 가격.
자, 두 번째는 공급 증가. 공급이 증가했으니 양은 증가한다. 따라서 2번은 틀렸다. 그죠? 답은 2번 됩니다. 3번으로 갑니다. 자, 역시 비비다. 그죠? 그러니까 탄력성의 크기를 빨리 찾아야죠. 1보다 큽니다. 탄력적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비탄력적일 때 비례입니다. 그랬으니까 탄력적이라면 반비례죠. 무엇이 반비례한다고요? 가격과 수입이. 가격 확인하세요. 상승했죠. 반비례니까 수입은 감소한다. 정확합니다. 4번으로 갑니다. 수요이든 공급이든 장기가 탄력적이다. 단 스스로가 붙었을 때는 판단하셔야 됩니다. 가령 공급에 있어서 생산에 주어진 기간이 장기다.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다. 이럴 때는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급의 경우는 생산이 가능한 경우. 그럼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면 생산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비탄력. 생산에 주어진 기간이 장기다. 이건 생산하기 쉬워진 거죠. 탄력적. 동그라미 5번입니다.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의 정의만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수요의 탄력성의 종류는 3가지죠.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은 다 동그라미 5번처럼 출제가 되었는데 교차 탄력성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교차 탄력성이 나왔을 때는 의식적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면 재화는 2개. 조심할 것은 한 재화 가격에 대한 다른 재화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장난을 치면 가격과 수요량의 위치를 딱 바꿔버릴 거예요. 콜라 가격에 대한 사이다 수요량의 변화. 이게 교차 탄력성인데 반대로 콜라 수요량에 대한 사이다 가격 이러면 틀린다고요. 그래서 항상 교차 탄력성은 재화의 종류가 2개고 가격에 대한 것을 먼저 언급해야 돼요. 볼까요? X제 가격이 변할 때 X제 가격을 먼저 언급했죠. Y제 수요량. 그러니까 정확하게요. 그럼 장난치면 위치를 바꾼다고요. 가격과 수요량의 위치만 바꾸어서 장난치면 그래서 불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에서는 올해는 이런 형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키, 대체제. 대체제는 뭐라고요? 비례. 좋습니다. 무엇이 비례라고요? 가격과 가격이, 가격과 수요가. 그런데 이 문제를 잘 봅니다. 이 문제는 지금 가격이 제시가 안 돼 있죠. 그럴 때는 해석하자 그랬습니다. 선호도가 향상되었다는 것은 대체제 수요가 증가한 거죠. 그럼 대상 부동산의 수요는 감소했죠. 수요가 감소했으니 가격은 하락. 정확합니다. 자, 2번 지문. 먼저 한번 결정해 보시죠. 무조건 구분 잘하세요. 자, 먼저 1번 지문은 당의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고, 지금 이 경우는, 자, 아파트와 대체제 관계에 있는 오피스텔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물었는데, 여러분, 이런 거 따지는 순간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있어서 아파트가 대상 부동산인지, 아파트가 대체제인지 그런 걸 일절 무시. 아시겠습니까? 자, 2번 지문 다시. 자, 2번 지문을 시험장에서 만날 겁니다. 올해. 자, 만났습니다. 첫 번째 키,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대체제. 그 다음에 가격이 있는지를 빨리 확인하세요. 가격이 있으면 그 다음에 비례. 하락했죠? 그러면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자, 세 번째 갑니다. 첫 번째 키는 뭐죠? 대체제. 그 다음에 가격 정보가 있는지를 빨리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비례. 이렇게. 자, 요 3가지 스타일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기 전에요. 개론에서는 핵심 체크에 나와 있는 이론 정리들은 고민을 한 거예요. 예전에는 블랭크를 해봤습니다. 가령 이렇게요. 가격 하락 자리에다 블랭크해서 하락 안에 하락을 블랭크 해놓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게끔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OX 지문을 해서 어떤 거는 X, 어떤 거는 O 이렇게 지문을 구성하기도 했었는데 다양한 형태로 하다 보니 수험생이 되는 입장에서는 옳은 지문으로 구성되는 것이 마지막 정리할 때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제 이렇게 시도했습니다. 그냥 모두 다 옳은 지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널 교재에 핵심 체크로 되어 있는 이론 정리는 전부 다 옳은 지문이에요. 옳은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일 때는 지문을 많이 읽어봐요. 많이.
그 지문 아주 익숙하게 만들어요. 익숙하게. 근데 그거는 정말 극단적 개념이고요. 약간만 바꾸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개념을 조금 더 파가시면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4번으로 가봅시다. 여기 첫 번째 키는 생산요소 가격이 하락했다. 생산비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럼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 다음 탄력성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문. 자, 이건 앞서 우리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죠. 1보다 크다.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탄력성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빨리 우리는 뭐 본다고요? 가격과 수입. 어떤 관계? 반비례. 임대료가 상승했으니까 수입은 감소한다. 반비례 정확합니다. 자, 두 번째. 수요는 어떤 경우에 탄력성이 크죠? 선택의 폭이 클수록.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 선택의 폭이 크다는 걸 한번 열거해 봅니다. 자, 아무것도 보면 안 돼요. 대체제부터 시작. 대체제, 용도 다양, 용도 전환, 용이, 세분화, 주거용, 장기, 오케이. 세분화 탄력적입니다. 다음, 3번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수요이든 공급이든 장기가 되면 탄력적인데 공급에 있어서 서술어가 제시가 되었을 때는 해석하자고요. 생산에 주어진 기간이 장기면 한 달을 준 게 아니라 1년을, 10년을 줬다는 거죠. 그럼 생산하기 쉬워진 겁니까? 어려워진 겁니까? 쉬워졌다고요. 따라서 이럴 때는 탄력적이다. 다음 4번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라고요. 이럴 때는 생산하기 힘들다는 거죠. 비탄력적이다. 결론, 시험 문제는요. 공급의 탄력성 결정 요인에서는 3번, 4번 중에서 어느 하나가 제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요 공급 첫 번째 시간은 정리하고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다음 파트로 이어가겠습니다.